이 시장은 그냥 출렁였습니다. 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과 나쁜 소식들 갖고 왔습니다. 반도체 관련? 네. 좋은 소식은 일단 보자면 JP 모건이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나쁜 소식은 별로 듣고 싶지 않으세요? 짧게 아니, 제목만 한번 알려줘 보세요. 제목. 제가 들을까 말까 한번 결정해 볼게요. 일단 이건 왜 빠졌냐를 설명하는 지표인데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올라갈 때는 우와 장기공급 계약 맺었어 그러고서 막 좋아해요. 네. 그리고 주가 떨어지잖아요. 장기공급 계약 깨트리면 어떡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 저게 애널리스트가 분석할 만한. 자,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해보는 경제 썰전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박권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란 기자님도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알고란 고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대주주 신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아 그렇습니까? 차분하게 갑니다. 아 쉽지 그쵸. 않을 텐데. 아니 최태원 회장님 사팔사팔 하지 말고 예. 믿고 있어라. 믿고 네. 가라. 믿고 가라. 네. 아멘. 그래도 오늘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그래요? 네. 일륜적 반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륜적. 이 정도 떨어졌으면 올라줘야지. 네.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여기 아마 장래만 여의도에서 들었나? 정프로님한테 들었는데 그 장투교 입문했습니다. 아 영상 네. 보셨어요? 네, 그래서 네. 500만 원 갈 찌어다. 아 재밌죠 그분. 너무 네. 재밌더라고요. 네. 찬양 노래도 재밌고. 네. 너희가 한 것은 장투가 아니오. 네. 물려서 존본 아이. 네. 네, 하여튼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뭐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됩니까? 아니 좋은 뉴스를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신 기자님. 연휴 사이에 이제 중국발 뉴스가 하나가 있었죠. 뭐 네. 제2의 딥시크 쇼크라고도 하던데 키미 K3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또뭐 인공지능? 같은 네. AI가 공개가 됐는데 꽤나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 보시면요. 영상 있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중국에서 만든 키미로 만든 축구 게임이고 오른쪽이 이제 GPT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야 축구 3D 게임 좀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뭐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취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온더볼에서의 드리블 실력이라든지 하는 게 키미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 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제 비용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키미로 만든 게 GPT로 만든 것보다 20배 가량 더 저렴했다고 합니다. 20분의 1 가격으로 만들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오. 이게 성능도 비슷한데 가격 경쟁력이 이만큼이나 있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 좀 충격이 온 것이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뭐 이제 중국 AI들이 갖고 있는 이제 뭐 이제 얘기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제 시진핑 질문하면 대답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네. 어쨌든 일반적인 성능은 뭐 미국 빅테크 기업의 그것과 뭐 비등하게 올라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우리 주식시장이 크게 네. 출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능 좋은 거랑 우리 시장 출렁일 건 또 뭐 있어요? 우리 시장은 그냥 출렁였습니다. 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 미국 빅테크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랑 손잡고 이제 반도체도 공급하고 하는데 네. 중국에서 이렇게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또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잘하면 영향에. 예. 여기도 반도체 쓸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요새 신 기자님 같은 분들 때문에 조금 답답합니다. 답답하세요? 그냥 떨어지니까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죠. 휴, 그렇게라도 이유를 들지 않으면 네. 잠을 견딜 이룰 수가 수가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악플 제일 많이 받는 말 중에 하나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믿지 마라. 아하.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거다. 아. 저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마치 선지자처럼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리딩방을 한다거나 아하. 뭐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수가 있는 건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일단 파급까지 네. 가기 때문에 이 키미의 성능이 진짜 좀 월등히 뭐 GPT나 이런 거랑 비교할 만큼 올라온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뭐 뭔가 딱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나왔던 아까 보여주셨던 그 AI 뭐라고요? AI 아티피셜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네. 그게 이제 점수 매기는
그 분석기관이에요. 음. 그리고 그거를 거의 씁니다. 아. 물론 이 벤치마크 점수가 그 모델의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여기에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보시면은 1위가 엔스로픽의 페이블 5잖아요. 저건 뭐 미국만 쓰는 거고. 예, 저거는 미국에서 딴 데 팔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성능이 좋더라. 네. 그랬던 모델이고 그다음에 오픈 AI의 솔맥스라든지 XI라든지 이거는 거의 최고급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60점, 59점, 58점이면은 그게 전 세계 탑입니다. 근데 키미 K3가 지금 57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딥싱만 하더라도 그냥 저게 어느 정도 오픈 AI 정도 성능 비슷하게 나오는데 비슷한 방식을 썼는데 네, 가격이 싸더라. 가격이 싸더라. 이게 딥식이었고. 네. 그러니까 중국 모델이 뭐 QN 이런 것들도 성능을 좀 둘째치고 가격이 싸더라. 네. 그리고 오픈 소스 모델이라 누구나 쓸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매력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키미 K3가 보여준 가장 큰 성과는 벤치마크 점수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 레벨과 비슷하다. 예, 예. 아하. 예. 그리고서 가격에 대해서는 뭐 챗GPT보다 뭐 제작 비용이 20배 가량 저렴하다 이 얘기는 더 이상 별 의미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데 어떤 모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돈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딥시크 쇼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저는 딥시크 쇼크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허황된 공포를 갖게 됐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딥시크 때도 처음 나왔을 때 AI 끝났다 그랬습니다. 저 가격에 뭐 딥시크가 저 가격에 만드는 거 보면은 미국 다 망했다 뭐 쌩 난리를 치면서 그 엔비디아 주가 그때 뭐 10몇 프로 빠지고 그랬거든요. 예. 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보니까 다 딥시크도 엔비디아로 만들었고 딥시크 썼던 뭐 GPU가 뭐 몇 장 안 들어갔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가 우리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GPU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딥시크가?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키미 K3에 대해서 똑같은 평가를 내리는 거 보면서 딥시크 이후에 시장이 그래도 많이 성숙했고 AI에 대한 이해도가 꽤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면 또 갖다 붙이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놀라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키미 K3를 보면서 제일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 시장에서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오픈 소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 오픈 소스다 이거는. 예, 클로드하고 이제 오픈 AI의 뭐 챗GPT 같은 경우는 폐쇄형이고. 이거는 폐쇄형, 자기들만 쓸 수 있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건 오픈형이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요즘에 이게 좀 AI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일반 독자들하고 좀 많이 멀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챗봇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이미지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조금 더 고난도의 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델을 따로 써요. 모델을 따로 써가지고 자기 컴퓨터로 돌리기도 하고 아니면 클라우드에다 돌리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키미 K3는 어떻게 써요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그런 식으로 물어보죠. 진짜 좋은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회사에서 쓴다거나 자기 에이전트용으로 쓴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직접 돌려요. 그러니까 모델이 그때 바뀔 때마다 더 저렴하고 성능 좋은 모델이 있으면 바꿔 끼면서 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낯설죠.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근데 키미 K3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인 거고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뭐 챗GPT라든지 그 클로드라든지 그건 그렇게 못 써요. 근데 성능이 거의 미국의 최고 레벨, 네. 폐쇄형의 최고 레벨 정도 수준을 냈다라는 게 이번에 키미 K3가 보여준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네. 아직 써보진 않으셨죠? 키미 K3 누구 써보신 분 계세요? 아마 전문가 대상으로만 지금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신규 유입을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네.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신규 가입을 이제 중단했고 7월 27일에 이제 오픈 웨이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기는 오픈 오픈 웨이트? 소스라고 오픈 소스라고 표현 안 하고 네, 네. 오픈 웨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갖다가 쓸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은 새로운 평가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네, 아까 네, 네. 딥시크 쇼크에 비유하셨는데요. 그게 처음에 나오면은 아까 충격 이게 뭐냐면 충격이 우리 반도체 그러니까 AI 인프라 기업에 대한 충격이 아니고요. 아니 중국 AI 기술이 한 1년 정도 뒤쳐졌다고 봤거든요. 네. 사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렴이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갖다 쓰는 거 보면은 다 그 이제 미국에 있는 AI 업체들 거 갖다 쓴다라는 네. 얘기가 이제 많이 돌았었고 저렴이 모델이었는데 약간 요 이제 문샤디 키미3는 저렴이 모델이 아니라 아까 지표에서도 봤듯이 그 최고급 성능과 약간 비견할 만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거라서 한 1년 정도 뒤쳐졌다고 봤거든요. AI 기술이. 근데 이 AI 산업에서 1년 엄청난 격차거든요. 네. 2개월로 이제 줄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AI가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권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미국은 폐쇄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오픈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픈 소스의 약간 위력이랄까를 기술 발전을 보면서 느껴왔잖아요. 그동안 예.
늘 오픈했던 친구들이 장악을 결국은 했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무서운 게 뭐냐면 폐쇄형 모델로 가면서 미국은 안보 관점에서 되게 접근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게 AI의 지나친 발전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약간 우려도 하고 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스로 막 제어도 하고 막 네. 야 이거는 다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인데 중국은 이게 제어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키미스리가 나오면서 반도체 설계 기업들 주가가 또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키미스리가 반도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 맞는 아. 네, AI가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자기한테 필요한 반도체 설계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줘요. 그래서 시놉시스라는 그 반도체 설계 기업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른바 팹리스 기업. 아.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키미 솔코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충격받았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평가가 또 이루어지면서 네. 야 근데 가만히 있어 보자. 어차피 메모리 쓰는 거 아니야? 네. 네. 라는 식으로 써야지. 다시 한번 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메모리는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이게 만약에 저렴해진다라고 하면 아까 20분의 1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너무 비싸서 자체로 뭔가 AI를 구축하기 어려웠던 기업들까지 우리도 해볼까라고 나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이른바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줄어들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좀 더 AI의 대중화가 대중화. 되면서 그렇지. 어차피 AI 인프라의 핵심인 메모리는 더 쓴다. 아. 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하이퍼스케일러까지는 아니지만 꽤 큰 기업들 다 한다 이제. 이제 우리도 자체 네, AI 맞아요. 갖자 네. 어떻게 이거 맞춤형 네, 반도체 맞아요. 만들고 이 모델로 해갖고 우리한테 맞는 모델로 네, 바꾸면 네. 되니까 아 그렇게 해서 다들 AI 하기 시작하면 또 거의 각자 반도체들은 다 사야 되니까 네네. 아 그러면 하이닉스는 또 간다. 네. 그리고 근데 제가 아까 딥시크 쇼크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네. 게 그러니까 키미 K3가 꼭 충격을 안 줬다라는 것보다 네. 딥시크 때 우와 큰일 났다 다 망했다 그러고서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라고 해서 반복이 됐었고 네. 이번에 키미 K3도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이거 뭐 난리 났어 그러다가 근데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그 중간에 터보 퀀트 나왔을 때도 와 우리 이거 좀 다 날라갈 것 같아 아닌데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확산되는 과정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네. 최태원 회장이 얼마 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제 5살 애가 크고 있는데 지금 늙어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 예. 걱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키미 K3도 거의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국이 하고 있는 AI의 방식하고 미국이 하고 있는 AI 방식이 많이 달라요. 이게 오픈 소스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그 모델을 공개해 놓는 거거든요. 오픈 웨이트까지 가고는 그거는 이제 누구나 가서 그 파라메터까지 다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랑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모델이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걸 효율적으로 갖다 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게 폐쇄형 같은 경우는 모델부터 이제 풀스택으로 가서 하드웨어까지 다 장악하려고 그러는 흐름을 네.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 경쟁에서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성능 면에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성능은 그 정도가 반도체도 안 되고 모델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델들을 다 조합해서 사용하면서 토큰의 가격은 굉장히 내려가 있어요. 아. 근데 토큰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잘 안 써서 모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뭐 중국 모델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모델 정말 많이 씁니다. 뭐 써요? Q&D도 쓰고 딥식도 그래요? 쓰고 되게 많이 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델이 있고 서비스가 있는데 네. 모델을 직접 쓰시는 분들은 Q&D라든지 딥식이라든지 많이 써요. 뭐 지프 것도 많이 쓰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엄청 많이 씁니다. 중국 거? 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하도 많이 쓰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니네 그럼 우리 거 못 쓰게 한다? 라고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태계의 변화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키미3가 그래 쟤네는 저렴하지만 오픈돼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런 거가 있었다면 네네네. 지금은 오히려 최고급 모델까지 오픈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네. 무서운 게 우리는 그때 딥시크 쇼크 받았을 때 그때 약간 의아했던 게 개발자들 사이에서 사실 딥시크는 그런 중국에 있는 AI 스타트업 가운데 메이저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이 중국에 있는 메이저 AI 스타트업이 뭐냐면 AI 육소령 해가지고 6개의 작은 용들이 있거든요. 왜 육룡이 나르샤. 예, 왜 작은 용이냐면 아직까지는 스타트업 단계이기 때문에 네. 여기 그 이제 육소령의 이제 대표 주자가 이제 문샷. 근데 여기 말고 또 이번에 키미3를 낸 네. 문샷 있고요. 여기 말고 지프 아까 말씀하신 바이추안 AI, 미니맥스, 메일팀 AI, 스테펀 이런 6개 업체들이 지금 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내놓겠군요. 네. 그런데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중국 업체의 약간 이런 그 아까 뭐랄까 부상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우리 또 준비한 데 있지.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아쉽다. 네, 그게. 좀 아쉽다. 그다음 우리도 뭐 그 열심히 딥식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딥식 정도를 기억을 하는 건데 네. 딥식이 중국의 최고 모델이 아니에요. 한 중위권 정도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지프라든지 지금 여기는 키미 시리즈들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있고 큐엔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델은 뭐가 있냐라는 얘기 잠깐 하셨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하이퍼 클로바. 그거는 아프지만 예. 그 접었잖아요. 접었습니다. 네. 다시 펴요. 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정부가 주도를 해서 예.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대회가 있어요. 파운데이션 우리가 진짜 잘 만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 코즈맥스하고 화강콜마에 가면은 네. 1000개 단위로도 만들어주고 2000개 단위로도 네. 만들어주는데 마녀공장. 독일에 있는 예쁘다라는 스타트업에서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조선미녀. 거기에 한국에서 예 맞습니다. 달바글로벌. 달바글로 오늘 주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 그냥 많이 하시네요. 피부가 그냥 쫀쫀해지죠. 와 오늘 달바글로벌 거의 19.68%. 독자 파운데이션 잘 만들고 있죠. 그래서요. 얘기할 의욕이 확 사라졌어요. 네. 여튼 우리가 뭘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네.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 5개 팀을 처음에 선정을 한 다음에 6개월에 하나씩 떨어뜨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12월에 네이버하고 NC하고 떨어졌습니다. 하나를 떨어뜨리기로 했는데 2개가 떨어졌어요. 네. 그런 바람에 하나를 그 전에 떨어졌던 패자부활전을 시켰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하나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7월 4일 날 이거 6개월에 한 번씩 떨어뜨리는 거니까 6개월이 지나면 7월 4일 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를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네. 근데 뒤늦게 합류한 업체가 있어가지고 한 달을 미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8월 4일이 되면 뭐 하나 나오는구나. 우리나라의 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들 업스테이지라든지 아. LG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있죠, 노티브라든지 요 4개 회사 4개 회사가 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합류했던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으로 올라갔던 모티프라는 회사가 네. 오늘 공개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 회사 되게 작은 회사입니다. 네. 한 2, 30명 있나? 패자부활전에서 올라가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오늘 그 아까 얘기했던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아티피컬 애널리시스 네. 아티피셜. AA로 하자, 아티피셜 AA 그러니까 네. AA 네. 여기서 낸 자료에서 평가를 받아보니까 네. 딥식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요. 네. 우리도 뭘 하고 있다. 놀진 않는다. 네. 되게 대단한 얘기인데 전혀 리액션을 안 해주시네. 아이고 하고 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렇죠. 그 사실, AI는 계속 더 쓸 거고 네. 대중화도 될 거고 메모리도 그러면 많이 쓸 건데 반도체를 그럼 이제 계속 이제 그쵸. 기다리면 되는데 음. 그럼 이제 어제 그제 오늘 어제 상황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오늘 사실 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재료 이기는 수급, 그러니까 수급 이기는 재료 없거든요. 지금은 뭐 수급이 꼬여서 그런 거고 네. 제가 그래서 여기 오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과 나쁜 소식들을 갖고 왔습니다. 반도체 관련. 네, 네. 좋은 소식 일단 해주시고요. 좋은 나쁜 소식은 이따 시간 봐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할까요? 좋은 나쁜 소식. 소식은 알고란해서 농담입니다. 네, 좋은 소식은 일단 보자면 JP 모건이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JP 모건. 네, 전략팀이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이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실적 성장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이 투자 수요를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사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주식들 너무 과매도 구간 진입했다. 지금 너무 떨어졌다. 너무 오히려 떨어졌다. 지금이 약간 그 주가가 실적 전망과 괴리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기회다. JP 너무- 모건 얘기는 별로 이렇게 신뢰는 안 갑니다. 아무튼 이게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네. 아무튼 이 보고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약간 진짜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게 뭐냐면 그 EWY EWY 라고 을왕리라고 해서요. 그러죠. 네. MSCI 이제 우리나라 지수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지난주에 28억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언제 집행해요? 이게 이제 사야죠 이제 계속. 요 네. 한 4조 정도 되는 돈. 네, 요거 이제 우리 주식에 어쨌든 네. 매수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게 사실 EWI가 MSCI 코리아 지수잖아요. 지수 구성은 시가총액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좋습니다. 사겠죠. 네.
그리고 그 우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했던 그 모건 스탠리에서 아유 모건 스탠리 안 돼. 메모리 주 조정은 매수기에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유 모건 스탠리는 안 돼. 근데 요거 좀 특징이 뭐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잠깐 반도체 겨울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한국계 분이세요. 무슨 킴인데 아무튼 그분 애널리스트가 주로 이제 그런 보고서를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요 분은 약간 그 전략 부분에 있는 그 애널리스트 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본사에 있는 애널리스트예요. 한국이 아니고. 네. 그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28년까지 심화할 것. 다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미국 메모리 반도체 종목의 주가 조정은 매수기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메모리 사이클은 AI 센터 성장에 네. 따른 거라서 과거의 사이클과는 다르다 얘기하면서요. 이게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 구매 담당자들과 면담을 해봤더니 메모리 부족이 완화될 조짐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 3, 4분기 메모리 가격은 동일 조건 기준 전분기 대비 최소 25%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상승 전망치가 다른 증권사의 상승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예요. 이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뭔가 오늘 주가 반등에 좀 기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건 스탠리는 그 저 보온병이나 잘 만드시라고 하시고. 스탠리. 스탠리. 네. 네 그거 네. 그죠. 네. 텀블러. 근데 사실 어제 텀블러 참 보온병이네. 텀블러. 그 저 잘려요? 아니에요. 아니요. 왜? 말씀하시죠. 아 근데 참 이거 궁금한 게 집중력이. JP 모건의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의 모건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다른 사람입니다. 아 그냥 이름만 네. 같은 거예요? JP 모건 존 피어포트 모건이라는 사람이고요. 아 그래요? 모건 스탠리는 모건과 스탠리가 합쳐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난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랑 이 JP 모건이 여기서 일하다가 딴 데 가서 모건 스탠리 만들었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네. 자 그래서 나쁜 소식은 별로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아, 짧게 듣고 아니, 제목만 한번 알려줘 보세요. 제목. 그래서 제가 들을까 말까 한번 결정해 볼게요. 일단 아니 이건 왜 빠졌냐를 설명하는 지표인데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는데 헤지펀드가 8주 중 6주간 기술주를 순매도했대요. 미국 기술주를. 네.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도 같이 매도를 한 거죠. 네. 이게 얼마나 많이 판 거냐라고 보면 지난 10년 이래 최대치로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팔아대니 헤지펀드가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나쁜 없죠. 소식 아닌데? 더 이상 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아. 이건 이제 좋은 소식으로 아, 근데 갑니다. 왜 그렇게 판 거예요? 뭐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래서? 보죠. 뭐. 네. 왜에 대한 이유는 안 나왔고요. 네, 그렇게 그다음에 많이 팔았다. 네. 요게 약간 저는 조금 위험한 어떻게 소식? 보자면 위험하다기보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소식 같은데 네. 저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네. AI 호황을 떠받치는 장기 공급 계약이 불황에도 지켜질까?라는 거예요. 장기 공급 계약이 네. 이게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보자면 어쨌든 메모리의 사이클이 네. 이제 없다. 왜냐하면 장기로 공급하기 때문에 옛날에 보자면은 야, 호황일 때 주문 많이 났다가 갑자기 발주한 곳에서 야 우리 이제 못 살 것 같아. 이러면 이거 다 재고로 떠나가지고 반도체 기업들 이제 망할 위기까지 막 가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장기로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그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실적이 막 왔다 갔다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 덕분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PBR이 아니라 PER로 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새로운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고요. 했는데 불황에도 이게 되겠냐? 네, 맞아요. 이게 되지. 만약에 되죠. 아, 오늘 정프로님 아몰랑이. 해줘. 이게 코로나 해줘, 19 몰라, 때 해줘. 약간의 근데 이제 그때보다는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최근 장기 공급 계약이 코로나 19 때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대요. 네. 그런데 코로나 19 끝나고 나서 수요가 둔화되니까 이쪽에서 취소를 했다는 이거 거예요. 뭐에 반도체? 네, 반도체. 아 그때도 장기 공급 계약이 있긴 있었대요. 네, 근데 그때는 6개월짜리. 그리고 조금 더 뭔가 페널티가 약한 계약이었고요. 여기서 반도체 기업들이 한번 당하고 나서 이번에 장기 공급 계약 맺을 때는 조금 더 구속력을 강화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랑 지금 상황이 다르죠. 네, 네, 코로나 때는 진짜 경기에 따라서 투자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경기와 무관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생존이 걸려 있다. 빅테크들에. 됐죠? 네. 네, 네, 됐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쁜 간에 소식 없군요. 네, 다만 이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경우 만약에 고객이 나 못하겠는데라고 했을 때 네. 이게 어쨌든 고객이잖아요. 네. 여기서
야, 너 다 물어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도 계속 그 간단히 네네네네.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나쁜 소식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고요. 근데 저는 저런 식의 그 논법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런 식이 어떤 식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우와 장기 공급 계약 맺었어. 그러고서 막 좋아해요. 네. 그리고 주가 떨어지잖아요. 장기 공급 계약 깨트리면 어떡해? 그만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 저게 애널리스트가 분석할 만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진짜 2023년에 공급 해지될 때 계약 내용과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 내용의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때하고의 차이가 없다거나 이런 식의 분석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반도체 주가 떨어지니까 공급 계약 해지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저도 그러면 월스트리트 가서 애널리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가지 마요. 근데 계약을 해지했는데 막 보상금이 엄청나게 붙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메모리 파는 거보다 위약금이 더 커. 뭐 그러니까 이거 호재 아니야?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들은 큰 의미는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메모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메모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어제 네. 미국장에서 키미 이후에 뭐 이렇게 많이 좀 확산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네. AMD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렉 단위의 슈퍼컴퓨터를 네. 판다는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 초반에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후반으로 가면서 지금 미국에서 뭐 이란이랑 뭐 싸움이 나네 마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반도체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돼서 오늘 올랐다라고 보는 게 그냥 수급상으로 보기에는 타당해요. 근데 근간에 깔려 있는 거는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메모리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근데 이 얘기를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대한상이 그 제주 네. 포럼에서 또 했었는데 네. 거기서 했던 얘기가 내년 수요가 60에서 100%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네 고객들이 와서 물건을 얼마나 살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거 주문을 대충 받아 보니까 내년에도 한 60에서 100% 정도 늘어날 것 같아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공장 져서 얼마나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27년에 공장 져서 팔 수 있는 물량 늘어나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이크론도 똑같고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나? 2024년 그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코로나 때 막 주문 넣어가지고 막 하는 공장 막 지었잖아요. 네. 공장 막 졌더니 나 안 살래 그래가지고 팔았죠. 그러니까 안 살래 그래 공급계약 다 해지해 버렸잖아요. 그 해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애플입니다. 그래 애플. 네, 애플 지금 와서 야 너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가서 형님 근데 그때 당신이 그때 해지해가지고 우리 그때 개털돼갖고 투자 못해서 맞아. 그때부터 공장 지었으면 형님 지금 공급 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형님이 그때 공급 계약 해지해갖고 내가 지금 공장 못 져갖고 이렇게 된 건데 진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애플은 진짜 비싸게 받아야 돼. 애플한테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게 했죠. 그럼 나 공급 취소할게. 그러면 저 뒤에 번호표 다시 뽑아갖고 뒤로 가서 쓰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공급되는 물량이 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아비규환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메모리 물량을 달라고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값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못 제대로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요? 왜? 과도하다고. 너무 비싸다고. 아니, 그러니까 SK가 저 팔려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가가 너무 높아서 네. 여기서 이걸 다 받는 거는 좀 오바다 싶어가지고 덜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SK가 가격. 네. 사는 사람들은 $100 줄게요 하는데 아예 됐어요. 아니, 그 80.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상대 비교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이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좀 덜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오히려. 네. 그래.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최태원 회장은 계속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네. 지금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야 빅테크들의 투자 여력도 어느 정도 한도가 그건 있잖아요. 맞지. 예. 그러면 돈 벌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빅테크가 돈이 없어가지고 AI 버블이 꺼지면 어떡해? 라는 게 지금 전체 AI 생태계의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제일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메모리란 말이에요. 네. 그럼 메모리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지금 전체 생태계에서 좋으냐라 그러면은 공급량을 확 늘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키는 게 전체에 좋다라는 시나리오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열심히 공장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 생태계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럴 때 가격으로 잘 이렇게
조련이라고 해야 될까? 빅테크들을 좀 잘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이제 한 $100 받아야 될 건데 그래 $80 줄게 대신 너는 요렇게 해. 요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주는 조용히 대로 좀 해 받고. 너는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짝짝짝 조련을 시켜서 확실하게 우리의 갑질을 한번 좀 보여주는 거죠. 슈퍼 을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해. 네. 근데 아니 중국이랑 미국 모델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1등을 했는데 전혀 감흥이 없는 뉴스예요? 뭐가 어떤 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모티프 아까 독파모 나온 모델 44점 맞았다고. 아, 1등이에요 그게? 미국, 아니, 그러니까 중국 미국, 빼고. 중국 빼고. 미국, 중국 빼고 또 어디 있는데요? 뭐 프랑스도 있고 미스트랄 근데- 같은 거. 그 중에 1등 했다고요? 짜치는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아니 그리고 키미 2점 버전. 그러니까 이게 예. 레벨이 큰 모델이 있고 작은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 모델이 있고 그래서 성능 좋은 모델이 당황하신 있는데 거구나. 그 가성비 모델 쪽에서 딥식이랑 우리나라가 똑같은 점수를 받았고 네. 키미 2.0 버전 이때에서도 동급인데 왜 키미는 잘한다 칭찬해주고 왜 우리는 그냥 뭐 AI에서는 사실 아. 뭐 1등 빼면 의미 없다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돈 맙시다, 받고 그럼. 서비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 가입을 돈 내고도 할 정도의 성능은 되는 거예요? 모델하고 서비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있고 서비스가 있으면 네. 보통 우리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돈을 내시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모델은 토큰 팩토리 하드웨어하고 연결해서 쓰시는 서비스 회사들이 그럼 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기네들 회사에서 이렇게 뭘 해서 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거예요? 그쵸. 아 그래요? 됐네 그러면. 딥시크도 많이 쓴다면서요. 알았어요. 우리가 다른 데서 1등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맞아. 그래서 이제 감흥이 좀 덜했나 봐요. 눈높이가 좀 너무 높아졌습니다. 예, 예, 미안합니다. 네. 네. 그 제가 그래서 그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까 권 기자가 항상 이거 공급 쇼티지다. 그 뭐 이렇게 수요가 넘쳐난다. 그거 전혀 아니다.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주식 시장의 반응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나온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런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말씀드렸다 사후적입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사후적. 거예요. 네. 그래서 갖다 붙이는 주가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메모리 주가 같은 경우에는 통상 메모리 가격이 고점보다 2분기 먼저 꺾인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건 법칙이 아니고요. 28년 실적 둔화가 강한 컨센서스로 굳어지면 주가는 3분기 이상 앞서서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27년 꺾이는 걸 보고서 주가가 형성됐는데 이제는 28년 꺾일 것까지 걱정하면서 주가가 미리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저는 이 센티멘트라고 봅니다. 지금은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트가 지배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아무리 우리 쇼티지 부족하고 뭐 최태원 회장 사업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 부족하다 아비규환이다 얘기할 정도면 진짜 현장에서는 물량이 부족한 거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의 심리라고 하는 게 지금은 네.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는 거죠. 야 꺾이면 어떡하지?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주가가 많이 꺾이면 사실 외국의 뭐 이런 빅테크나 이런 데서들은 돈은 잘 벌어. 돈은 막 현금 이만큼 쌓여 있어. 근데 딱히 지금 뭘 할 건 아니야. 그러면 빨리 자사주 매입해갖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싶으면 맞아요. 자사주 사서 네. 그다음에 속박해주고 그럼 네. 이제 주가 좀 다시 올라오고 아니면 그게 영 안 되면 배당을 뭐 우린 그럼 이번에 주당 뭐 한 10,000원씩 해드릴게요. 이러면 또 주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기업, 미국에 있는 기업들 경우에는 성장이 꺾인다라고 보면 배당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늘려가지고 배당보다 미국은 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많이 많이 해가지고 하죠. 주가를 예. 받쳤어요. 그럼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이고요. 애플이 그랬고. 애플은 더 이상 혁신이 없을 때는 계속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주가를 올렸거든요. 엔비디아 역시나 성장률이 꺾이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프로는 그러면 우리 지금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야 내부 유보금 100조씩 쌓아두면서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자사주 매입 좀 하면 소각하면 결국 주주가치 부양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그게 이제 주주 입장에서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지금 그럴 때인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 재원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하는 게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일일까에 대해서는 경영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작용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과 이윤을 초과 이윤 부분에 대해서 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로는 다 나누는데 주주들은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하. 들어요. 맞아요.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고 있냐는 생각이 들면 네. 다 예전에는 그거 투자 재원으로 마련해 둬야지. 네. 야, 지금 배당 주고 자사주 매입하는 것보다는 쌓아둬야지라고 했는데 지금 그 초과 이윤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두고서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노조에서도 우리도 분배해달라고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사회적으로 이걸 나눠야 간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주들은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우리 이거 갖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하면서 블룸버그는 하이닉스를 두고서 머니트리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머니트리? 예, 다 달라붙어서 이거 따내려고 한다 과실을. 여기저기서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정프로님의 질문처럼 아니 그럼 정작 그 초과 이윤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주주에 대한 뭔가 보상책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주주로서 조금 우리 신 기자님도 네. 그 부분은 좀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제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제 이 초과이윤 사회적 재분배 논의하는 회의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일정을 미리 땡겨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겠다라고 네. 했었는데 이제 회의가 이제 돌연 취소가 됐어요. 이제 관련해서 어쨌든 이 주제에 관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설명이 있기도 했었죠. 네. 어떻게 이 부분은 우리 권 기자님 혹시 근데 저는 네.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되게 무기력해요. 무기력? 네, 그러니까 초과 이윤 얘기 말고 네. 아까 반도체 약세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네. 사실관계를 왜곡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맞는 걸 갖다 붙이려고 이걸 왜곡시키는 게,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그럼 사용마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주식을 네. 지금 사라 팔아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네.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들었을 때 떨어지는 얘기가 맞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해봐야 네. 뭐 이렇게 원하는 얘기도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무기력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초과 이윤 얘기할 때 뭐 주주 관련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주 관련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은 그걸 얘기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걸 정하는 시즌이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리고 초과 이윤과 관련한 부분은 원래 엄밀한 의미에서 초과 이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주주예요. 왜 주주가 초과 이윤을 얘기할 수 있냐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ROE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아까 전에 뭐 성장을 안 하면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이익이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너무 많아지면 그 돈 가지고 벌 수 있는 돈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을 줄여줘야 돼요. 자기 자본을 줄이는 게 주주한테 그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네. 자사주 소각을 하든지 배당을 하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초과 이윤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왜 애플이 그때 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때 막 배당을 하고 막 그랬었는지를 보면은 그때 워렌 버핏의 투자를 받으면서 ROE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쓰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많이 그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ROE 차원에서의 관리가 많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아쉬우신 거는 저도 심정적으로 공감하죠. 저도 주식이 있는데 네. 떨어지는데 뭐 저라고 뭐 좋겠습니까? 근데 와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윤 이슈하고 지금이 요 얘기가 배당이나 같이 자사주 할 얘기냐? 요거는 보통은 이게 주총 시즌이라든지 그럴 때 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괜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어제 좀 뭐 의기소침해지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약간 그 질문지를 주면서 초과 이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셨길래 이거 바꾼다고 했는데 해서 찾아봤더니 초과 이윤을 계속 쓰더라고요. 네. 누가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거 조금 오해가 있는 단어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윤은 사실 그냥 원래 초과돼서 이윤이 초과 세수라고 원래는 이제 정책실장이 한번 이제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기를 초과 세수에 국한해서 네네. 하는 얘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네. 초과 이윤이라고 또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초과 세수인지 초과 이윤인지 일단 이거부터. 네. 이게 어떻게 초과 이윤은 사실 초과 이윤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잘. 이윤이 원래 본전보다 많이 나오면 그게 다 초과된 거고 그게 이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초과 이윤이 뭔가. 음. 그랬더니 이제 영어로 excess profit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이게 초과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초과 이윤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정상 이윤. 이게 정상 이윤이 뭐냐? 기회비용을 포함해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
훨씬 초과하여 얻는 추가적인 이윤을 의미한다는데 너무 모호하잖아요. 네. 그 초과 이윤이란 정의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정부가 이 초과 이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과 세수가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그렇죠. 아닙니다. 이거는 초과세수하고 초과 이윤은 아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죠. 근데 그럼 정부가 정부가 의도하는 게 초과 이윤이에요? 아, 청와대 출입기자. 네네. 자, 권순우 기자. 그래, 어차피 뭐 얘기해봐야 뭐 이래 얘기나 저렇게 얘기나 욕만 네. 먹을 것 같은데 초과 이윤이 모호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산업실에 출입했던 친기업 기자입니다. 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에 초과 세수라는 게 있고 네. 초과 이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두 개의 단어가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초과 세수와 관련한 거는 올해 엄청나게 많은 법인세가 거칠 건데 네.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건 이게 이해됐습니다. 초과 이해돼요. 세수와 네. 관련한 얘기예요.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단어를 바꿨다라는 정부- 얘기는 어. 초과 세수로 바꾼 초과 이윤을 초과 세수로 바꾼 게 아니라 초과 세수라는 단어를 추가 세수로 바꿨습니다. 어? 추가 세수? 뭐 예. 그것도 뭐 그러면- 맞는 예, 그걸 좀 더 일이겠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초과 정- 이윤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초과 세수 얘기하고 별도로 네. 노동부 장관이 꺼낸 아이템이에요. 네. 그래서 초과 이윤이라는 말을 썼었고 네.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산업부에서 관련한 토론회를 한번 했고 네. 노동부에서 관련한 토론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업부에서 관련한 토론회를 한 내용들을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미래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모호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안다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그 AI 세상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당장, 그러니까 아까 초과 세수 문제는 지금 당장 8월 달까지 정해서 뭔가 계획을 짜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과 세수는 오케이 이해됐고. 네, 초과 이윤 얘기는 이윤? 이거는 AI 생태계가 확산이 될 경우에 네. 여기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거기에 소득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에 답을 내놓자는 게 아니고. 아니 잠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정부가 의도하는 게 그러니까 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이걸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게 네. 정부가 지금 당장 너네 돈을 뜯어갈라 그러는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아니 뜯어가는 그게- 프레임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 허사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샘 알트만이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우리 오늘 그 샘 알트만은 우리 지프로 5% 드릴 테니까 네. 이거 좀 받아가세요 네. 하는 논의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그럼- 기업이 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를 기업이 하게 될지 사회기금의 제3자가 될지 정부가 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라는 거는 원래 이 회사가 벌던 것보다 훨씬 많이 버는 돈 그걸 이제 그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걸 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 왜 쓴 거예요 그럼 이 단어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정부 대변인처럼 비춰지는 게 너무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네네. 초과 이윤이 뭔지에 대해서 정리된 게 없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그쵸. 거예요. 초과 이윤에 대한- AI를 통해서 세상이 음. 변하게 되면은 네, 네. 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게 될 건데 네, 네, 네. 그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네. 라는 얘기예요. 아, 근데 그거를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그러면 세금 특별 뭐 세제 만들어 가지고 돈 뺏어 가지고 나눠 갖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 그 얘기를 이렇게 반론으로 하면은 아. 아예 논의 자체를 시작을 아, 못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건 없고 다만 초과 이름을 뭘 좀 뭐 하나 정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초과 이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 사회가 대응해야 되는 걸 한번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꺼낸 단어긴 하나 이게 꼭 기업들한테 야 니네 이제 돈 벌면 우리한테 다 저 걷어서 사회에 나눌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논의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네. 지금 하겠다는 논의가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배를 논의하자라는 건데 요걸 이제 미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논의의 관점을 사회적 재분배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 기자의 말씀은 초과 이윤도 얘기하고 그거의 사회적 재분배도 얘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초과 이윤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이제 다시 한다는 시작해야 거죠? 된다는 거죠, 네. 그죠? 이게 그것도 아니야? 아니 되게 복잡한 얘기고 예, 예. 글로벌하게 누구나 다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되게 낯설었던 게 제가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도 기업의 돈을 뜯어가지고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뭐 이게 기존에 있는 그렇게까지 그 말고. 재무제표에서는 네네. 말도 안 네. 되는 일이에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저 ILO를 갔었어요. 네. 국제노동기구에 갔었는데 네. 거기에 셰프 이코노미스트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쪽에서도 그게 지금 굉장히 큰 화두가 돼 있대요. 그 글로벌하게도 반도체 기업들이 벌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했을 때 거기서는 갑자기 그 제3의 기금 운용, 독립된 운용 기금 관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전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제3의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 어떤 기금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나라 거 아니면 내 거 아니면 네 거 아니면 기업 거 이런 거고 네. 대부분 뭐 독립 재단이라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 이사회를 장악한 누군가 재단의 대장이가 보통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면은 거기다 낙하산 보내갖고 자기 맘대로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제3기구라는 게 저한테 되게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수많은 스펙트럼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뭐 그냥 편견 내지나 하여튼 먼저 딱지가 딱 붙기 시작하면 논의 자체가 근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고르지 저는 말자는 약간 거죠. 궁금.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아. 네. 그럼 이제 미래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네. 그건 이제 또 논의해봐야지. 그 결국 네. 세금 아니에요? 논의해보자. 네, 네. 아무튼 논의해봅시다. 그러니까 거기 모든 논의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야 그러니까 세금 더 걷겠다는 거 아니야? 어. 이걸로 하면 그건 아니고. 아 그래서 초과 이윤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저는 참- 미래 이윤 어때요? 미래 이윤. 미래 시대에 생겨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용어 정리가 안 네. 되어 네. 있고 요거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를 딱 박아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도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약간 이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해서 네. 아마 회의가 취소된 게 아닐까. 근데 여기서 제일 시니컬한 예. 이 논의에서 제일 시니컬한 답변이 뭐였냐면요. 메모리 시크릿컬이야. 그게 걱정하지 마. 갑자기? 좀 있으면 니네 못 벌어. 에이. 니네 못 버니까 재원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는 뭐 이런 하지 얘기들도 않습니다. 충분히 네. 반론으로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기업의 초과 이윤이고 예. 이윤이라고 했을 때 미래 재원이 이윤. 어디냐, 미래 이윤이라고 했을 때 어디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정부에 있는 기업에 벌어들인 이익을 정부가 갖고 오는 방법은 기금이건 뭐건 어쨌든 갖고 오는 거니까 네. 좋은 세금이잖아요. 방법이 있다. 네. 수출할 때 세금을 매겨.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실제로 그럴 수도 이미, 있죠. 네, 이익에 대한 세금 어. 말고 어. 수출할 때마다 관세처럼. 그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어.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초과 이윤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지금 이제 그런 프레임이 이제 권 기자님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네. 세금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발전기금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기부라고 붙일 수도 있고 사회환원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아니, 돈에는 딱지를 붙여갖고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 세금이라고 붙이고 기업에서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 논의 자체를 그냥 되게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근데 이 없다니까요. 논의가 좀 약간 좀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건 물론 그래요. 해외에서는 이제 이미 너무나 많이 우리는 익숙치 않지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올해 우리가 막 얘네 성과가 이만큼 많은데 이런 뉴스 처음 들었잖아요. 근데 기업 차원에서 뭔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네. 재분배 얘기가 딱 던져지고 이렇게 초과 이윤이라고 했을 때 용어 정리가 안 된 상황이 딱 있는데 이 두 키워드가 한꺼번에 던져지니까 약간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다. 저도 그 네. 부분이 진짜 마음에 안 네, 드는 네, 게 네, 네. 이 얘기의 시작이 삼성 성과급 문제에서 시작이 됐고 아. 이 얘기를 교통정리라고 해서 노동부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두 조합 자체가 너무 언밸런스하고 오케이. 오해를 줄 수밖에 없는 주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만- 그러면 알아서 하게 그냥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가고. 아니 저는 다만 걱정이 뭐냐면 네. 이게 자꾸 초과 이윤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볼 때는 네. 저거 기업이 아. 돈을 번 걸 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뭔가 갑자기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갖고 가는 구조가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의 몫을 갖고 간다라고 해석할 수 우리 있잖아요. 내부에서는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네네. 결국 외국에서 볼 때 시프하게 보면 이건 회사 돈 뺏어 가는 거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초과 이윤이라는 말에 도대체 초과되는 이윤이 뭔지 그건 약간 한번 그 저희가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 지금 한번 해보도록 댓글도 하겠습니다. 대토론의 장이 열렸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이 이견이 있는 가운데 모두가 대통합을 이룬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용어 정리가 됐어요. 뭐죠? JTBC는 초과 적자다. 와 이렇게 자해로 한번 네, 이렇게 분위기를 네, 다운시켜 주시는. 이렇게 전개를. 하지만 네. 여러분 인생에는 초과 이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요? 휴대폰 새로 만들 때, 그다음에 인터넷 새로 가입하실 때, 정수기 렌탈하실 때 네. 각각 52, 50, 30에서 최대 132만 원의 현금 혜택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초과 이윤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추천인 이벤트를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1670에 257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월급에 갑자기 초과 132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현금 혜택 많이 받아가시고요. 요런 하여튼 재밌는 논의는 굉장히 앞으로도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예, 하십시오. 딱 한마디만. 예. 네. 근데 우리가 지금 K자 성장이 되게 문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K자 성장을 어떤 극복하기 위한 뭔가에 대한 논의들은 필요해요. 하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다양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을 그냥 그러면은 야 그 뭐 돈 뺏어다가 남들 주자는 얘기냐 그렇게 이렇게는 안 할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할게요. 네. 대신 이제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제 궁금은 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궁금증에 대해서 뭐 답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네. 예, 못다 하신 얘기는 저 1층에 스템 커피숍 있으니까요. 두 분 예, 커피숍 좀 더 네이버 얘기도 공 기자님 취재해 오신 거였는데 그거 다음에 또 한번 다음에 한번 듣겠습니다. 네, 말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도 안 올리게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월드컵 정리 한번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